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발표한 충남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이런 여건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서산시 가족센터 류순희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센터장님, 이 서산시 가족센터가 기존에는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였죠. 네네. 명칭이 바뀐 건가요? 네, 기존의 센터에서는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3일 날 여성가족부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은 서산시 가족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다양한 가족들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가 저소득층 한부모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가족의 유형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서산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앞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재 우리 서산시나 충청남도 내에 우리 다문화 가정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서산시의 경우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약 1254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시고요. 네. 서산시가 약 7만 9천 가구로 봤을 때 약 서산시의 6.4% 정도가 다문화 가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시내와 시외가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에 의하면은 약 8,854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순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 가구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자료가 이제 결과 발표가 됐는데, 이 적지 않은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결과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좀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1월 그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 가구 자녀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약 6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그 학교 생활이라든가 친구 관계,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 그다음에 사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 35가지 정도의 그 설문조사를 모바일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등학생들의 그 약 35.4%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은 경험을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좀 용돈이 부족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어떤 사장이라든가 주변 동료들한테서 욕설이라든가 폭언, 그리고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문직이라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친구들의 그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은 단순 노동이라든가 저소득층에 근무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많잖아요. 네. 저학년일 경우는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네. 이 친구들이 어떤 또래들과의 경제적인 그런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학교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교육비가 사실 적지 않아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가족 내에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그 상급 학교로 갈수록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코로나19 상황이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러한 부분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런 점들이 더 뭐 크게 나타난 건가요? 코로나의 영향도 사실 있었겠죠. 음.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평소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맞벌이 부부가 좀 많고요. 네. 또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에 대한 돌봄을 약간은 좀 소홀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벌이 가정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코로나19 네. 상황으로 좀 그런 이제 직업적인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제 네네.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 다문화 가정에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것 같아 보이세요? 가장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일자리를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문 집단보다는 단순직에 근무하거나 또 요식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자리를 첫째는 좀 잃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들은 직장을 나가셔야 되고 네. 자녀들은 또 집에서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 아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분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센터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국가별로 모임도 있고 네. 또 자기들끼리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센터에서는 이제 비대면 수업인 아이들에 대한 원격 지원 수업을 위해서 뭐 1대1로 원격 지원 수업을 통한 가정 방문을 통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학습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뒤떨어질 것 같아서 뭐 학습지에서 수리 영역이라든가 언어 영역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는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그 일상생활을 많이 바뀌어 놨잖아요. 네. 센터에서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줌을 통해서 네. 또 SNS나 뭐 모바일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좀 정보 제공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앞부분에 또 일자리 이제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주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취업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입국 초기에 곧바로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언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단순직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국어 수업이라든가 한국 생활 적응을 원활히 하셨던 분들은 한 5, 6년 동안은 취업을 하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을 하면서 꾸준히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단순직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뭐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네. 뭐 또 방과후 교사로도 좀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좀 시간이 조금 가지고 학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게 코로나19로 이제 등교 수업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수업이 좀 많이 늘어났죠. 이제 네. 온라인 수업이 있었는데, 근데 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학습 네. 문제도 이어졌을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 센터나 지역사회에서 뭐 지원을 좀 하신 부분도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좀 어떤 도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지.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터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가정 방문을 통해서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와 수업을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한다든가 또 정서적인 부분을 좀 아무래도 돌보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좀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한 이제 센터에는 사례관리사가 별도로 이제 상주하고 있는데 네. 이 사례관리사들이 가정 방문을 통해서 뭐 컴퓨터가 없다든가 뭐 책걸상이 없다든가 아니면 학습지 지원이 전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그 기관들하고 좀 연계를 통해서 네. 그런 후원도 좀 연계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네.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어떤 학습이라든가 네. 정서적인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문화 가족의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고 또 그 가정의 아이들이 또 잘 적응을 해서 건강하게 좀 자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좀 어떤 사업들을 또 펼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부모님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가정 내 아이들도 사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사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는 특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처럼 이렇게 시간표처럼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센터에서는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가족 관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의 어떤 부부 생활이라든가 또 부모 역할 교육, 또 이제 어떤 부부 교육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이제 소통하고 이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녀의 미래 설계를 좀 함께 하고 자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짐으로써 아무래도 그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까 자녀들의 그 어떤 이해도가 조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다문화 가족 자녀 아이들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부모님들이 언어가 좀 늦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녀와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소통하고 네, 좀 네. 언어적인 부분을 좀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모든 가정이 뭐 똑같겠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 내에서 가장 좀 많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아무래도 이주 여성들하고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언어 소통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사실 많고 네. 또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언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네. 또 자녀들이 얘기를 해도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할 때 좀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좀 실제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좀 많이 네.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에는 여성가족부 주간 2020년 전국 단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네. 됐어요. 네.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3년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아마 여성가족부 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센터 그 기본 계획 및 지역사회 그 계획 수립을 반영한 센터 사업을 구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성가족부 지침도 있고 또 뭐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도 있고 또 뭐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대한 어떤 조사를 좀 통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특성을 맞춤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장기 건속을 함에 있어서 네. 의사소통이라든가 업무의 전문성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가 구성을 할 때 좀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맞물려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그 생애 주기별로 구성을 해서 네. 다양한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자기들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해결하는 과정을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프로그램을 좀 구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럼 뭐 이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장기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일단 갖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다문화 가족별로 이제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또 짜고 그리고 또 그에 또 참여도도 높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에 대한 좀 고민을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앞으로 또 계획도 있으실까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 가구 수들도 좀 많고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또 그 운영하는 좀 자위 센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문화 가족분들도 어떤 입국 시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임신과 출산 교실이라든가 뭐 학부모 교실, 부부 교육 등을 주로 운영한다면은 학부모가 되어서 이제 다문화 가족으로 또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족 교육이라든가 부모 교육, 그다음에 추천업 프로그램 등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저희 센터에서는 특히 그 이주성 취업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국 초기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조금 안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본다면 네.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제 정말 그분들에 맞는 취업 교육을 뭐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하고도 연결도 하겠지만은 또 추천업 성공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네.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센터에 지금 올해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뭐 일정한 뭐 테마가 있어서 매년 뭐 역사라든가 경제, 뭐 문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 역시 저희 서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네.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어떤 자녀들에 대한 사고력도 좀 키워주고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신감, 자기 표현감을 좀 저희가 이끌어 주려고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센터가 이제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통합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 15개 읍면동에 모든 그 분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세요. 거기에 이제 임원진들이 있어서 그 읍면동에 따른 그 다문화 가족들의 특성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맞춤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기존에는 이제 센터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네.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서산시 가족센터만의 좀 차별화된 이제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원센터의 노력도 있고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전히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좀 편견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인식이 조금 아직은 나아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뭐 바라는 점이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어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또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말 좋은 의미의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면 일단 다문화 가족을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자민족 그 중심보다는 민족 상호적인 관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행동과 가치의 차이를 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내면화해서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를 좀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통합의 개념으로 좀 다문화를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희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좀 더 다문화 가족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족도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웃입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